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다시 이제 첫 시간으로 이제 되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린트물이 이제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체 이제 요약 정리된 내용 중에서 거의 뭐 80% 이상 다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그죠?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프린트물에서 이제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거기서 좀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책을 통해 갖고 좀 내용을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책하고 프린트물을 이제 같이 볼게요. 같이 보는데, 일단은 이제 책은 이제 18페이지 펴시고요. 18페이지. 예, 18페이지 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물 이제 내용을 바로 볼게요. 자, 프린트물 이제 1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조세 총론이라 해가지고 맨 처음에 조세의 의의가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과목이 부동산 세법이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공부하는 것이 이제 조세의 의의입니다. 조세의 의의. 자, 조세라는 건 세금 얘기하는 거죠. 세금. 자, 그리고 조세의 의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분류한다 그랬어요. 분류. 자, 그리고 세금 분류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금 중에서 이제 모든 세금을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과 연관된 세금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과 연관된 세금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세금이 5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저 5개의 세금을 꼭 이제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가 나옵니다.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 부동산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그죠?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양도소득세.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세 총론 부분에서는 양도소득세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소득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원래 세금 이름이 소득세라 그랬잖아요. 그죠? 소득세고. 다만 개인이 발생시킨 소득의 종류 중에서 그죠? 양도소득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는 양도소득세라고 따로 언급을 안 하고 이제 소득세라고 주로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5가지 세금이 어떻게 분류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프린트물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조세의 의의입니다. 조세의 의의 읽어볼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바로 밑에 양갈로 1번에 나와 있는 과세주체입니다. 과세주체. 그래서 다른 말로 과세권자라고 얘기하죠. 과세권자. 자, 과세권자요. 자, 그래서 이 과세권자에 따라서 또는 과세주체에 따라서 세금을 분류를 해보면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국세가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지방세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세금이 이 5가지 세금은 그죠? 국세냐 지방세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전부 다 지방세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 그죠? 지방자치단체가 6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특광도, 시군구 이렇게 6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거냐?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네, 등록면허세는 도와 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재산세는 시, 군, 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과세주체들 이제 잘 받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프린트물 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그죠? 거기 양갈로 1번에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 중에서도 국세에 해당되는 거죠. 국세에 해당되는 것이,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세금 중에서는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해가지고 특광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에서 취득세 나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에서 재산세 나와 있을 거고, 도하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에서 등록면허세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기 갈로에 대한 내용이 또 있죠. 서울특별시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세금을 안 거두고 특별시와 구에서 50%씩 반반씩 징수한다. 이런 것들도 같이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지방자가 붙은 세금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용어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광도에서 부과하는 세금 중에서 거기 보통세에 보면 지방 소비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세에 보면 지방 교육세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특광 시군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거기에 지방 소득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방자가 붙은 세금 중에서 지방 소비세, 그 다음에 지방 교육세, 그 다음에 지방 소득세, 그렇죠? 요 세 가지의 과세 주체 이제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른 말로 세금을 쓰는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는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세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세금을 쓰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용도가 특정이 되어 있는 세금을 우리가 목적세라 얘기하고요. 그 대신에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쓰면 되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세금, 이 5가지 세금은요, 전부 다 보통세라는 얘기예요. 보통세. 보통세고요. 그 대신에 목적세에 해당되는 세금은 따로 외워야 됩니다. 그죠? 자, 목적세에 해당되는 세금 따로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목적세에 해당되는 세금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국세에 해당되는 세금 중에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에 해당되는 세금 중에서 목적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따로 외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3월달에는 우리가 그죠? 외우는 방법도 좀 하자 이랬죠. 그죠? 그래서 일단 국세에 해당되는 목적세는요. 국세는 기억으로 시작하니까 기억, 니은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에 해당되는 목적세는 이제 지자가 두 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프린트물에 보시게 되면은 국세에 해당되는 목적세가 그죠? 교육세 나와 있고 교통에너지 환경세 나와 있죠. 그것이 기억입니다. 그다음에 니은에 해당되는 것이 농어촌 특별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방세의 목적세 같은 경우에는 그죠?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지자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에서 지자가 또 한번 나오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금을 정확하게 몰라도 우리가 그죠? 오지선다형으로 해가지고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만 외워놔도 어느 정도 지문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지지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양갈로 3번에 이제 과세 요건이 나와요. 자, 과세 요건. 자, 그럼 이쪽에 와서 적어 놓을까요? 자, 과세 요건. 우리가 3월 달에는 내용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프린트물 낸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내용을 보긴 봤는데 내용이 좀 몇 개 빠진 게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 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3월 달에는 이제 그러한 내용도 다 볼 거예요. 그죠? 왜냐? 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된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가기 위해서 프린트물을 낸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프린트물 위주로 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적인 것은 그죠? 또 교과서를 통해서 보고, 그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아무튼 이제 아마 3월달, 4월달에 아마 내용을 제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5월달이 되면 오히려 내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다시 축약해서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늘렸다 줄였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풀이도 우리가 7, 8월달 문제풀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그죠? 시험 문제 나온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건드려 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9, 10월달 문제풀이를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또 줄여가지고 그죠? 네, 시험 문제 60점 이상 나올 수 있게끔 축약된 내용 위주로 해갖고 또 문제풀이를 또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넓혔다 줄였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전체적으로 다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과세 요건. 자,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법률 규정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될 요소를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법률 규정에 어떠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세금이라는 게 부과가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과세 대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율. 자,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네 가지 요소를 법률 규정에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거냐 그 얘기예요. 자, 세금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까? 그죠? 자,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요,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세금을 그죠? 부과하는 대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여러분은 셋 중에 한 가지만 대답하면 돼요. 그죠?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냐,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냐,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냐.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프린트물에 보시게 되면은, 그죠? 프린트물 1페이지에 거기 아래에 과세 요건 해서 방갈로 2번에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대상.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수익과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소득세라고 얘기하고,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자산세라고 얘기하고, 소비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소비세라고 얘기하고, 유통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유통세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득이 있든지 재산이 있든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소득세와 자산세 있죠? 소득세와 자산세, 즉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그거는 응익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응능세라고 합니다. 자, 능력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일단 응익세와 응능세 이제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 자산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즉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서 상속세 증여세가 있고요. 재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으로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요 5가지 세금, 요 과세 대상에 따라서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자, 그래서 과세 대상에 따라서는요, 취득세는 유통세예요, 유통세. 그렇죠? 등록면허세도 유통세입니다. 자산을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자산세예요, 자산세.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우리가 부동산 경제활동상으로 따라서 이제 세금도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경제활동에 따라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활동을 할 때 세금을 부과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활동을 할 때 그렇죠?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양도 활동을 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 활동을 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 등록면허세고, 부동산 보유 활동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고, 부동산 양도 활동을 할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그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대상을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그죠? 유통세로서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느냐 이러면 그죠? 취득행위를 했을 때요. 취득행위. 자, 취득행위를 했을 때인데, 그죠? 뭘 취득했을 때 과세한다 그랬습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금 부과한다 그랬죠. 우리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건이라 그랬어요. 물건. 그래서 민법에 물건법이라는 걸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 물건이라 하게 되면 총 8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용익물권 3가지가 있고, 담보물권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점유권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물건의 종류가 8가지가 있는데, 그 물건 중에서, 그죠? 어떤 권리에 대해서 과세한다고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뭐 지상권이니, 전세권이니, 저당권이니, 임차권이니, 이런 것들은 취득을 해봐야 취득세가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오직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죠? 다만 세상의 모든 물건의 소유권 행위에 대해서 다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물건들을 열거를 해놓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 과세되는 물건들을. 그래서 거기서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취득세는 뭐에 대해서 과세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요.
등기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자, 등기 등록 행위라는 것은 뭐냐? 등기 등록 행위라는 것은 어떤 권리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다. 그죠? 그래서 어떤 권리를 취득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시키거나 또는 그 권리가 변경이 되거나 또는 그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그죠? 그래서 이렇게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그죠? 또는 소멸에 대한 사항들을 등기부에다가 기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등기등록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러한 등기등록 행위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것이 뭐라고요? 등록면허세라고. 자,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죠. 자,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죠?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아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서 상속세, 증여세가 있었죠? 그 대신에 지금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요, 재산을 뭐 할 때? 보유할 때,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다. 그죠? 자,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다. 그죠? 그런데 어떤 재산이든 막 다 갖고 있다고 해서 재산세 내는 거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열거주의. 그죠? 법에 열거가 돼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과세를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세금은 전부 다 열거주의, 열거주의.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그죠? 대상이 뭐예요? 소득이죠, 소득. 그죠? 소득인데, 개인이 발생시키는 소득의 종류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어떤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자산을 양도해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과한다. 그죠? 그럼 아무 물건이나 막 팔아가지고 이익이 남으면 소득세 냅니까? 양도소득세 냅니까? 아니죠.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 물건을 팔아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전부 다 열거주의 과세 대상이다. 그죠? 그 대신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상으로 보게 되면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 활동을 할 때 내는 세금이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활동을 할 때 내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요, 양도 활동을 할 때 내는 세금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자,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할 거냐 그 얘기예요. 자, 세금이라는 건 도대체 누구한테 부과가 되는 거냐? 그러면 그죠? 개인이나 또는 법인한테 세금을 부과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개인한테도 부과가 되고 또 법인한테도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세금들, 자, 납세의무자로 봤을 때 누구한테 부과하는 세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취득세 개인한테도 부과하고 또 누구한테도 부과해요? 법인한테도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역시 마찬가지죠. 예, 개인한테도 세금을 부과하고 법인한테도 세금을 부과한다. 재산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인한테도 부과하고 법인한테도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개인한테도 부과하고 법인한테도 부과하고. 그 대신에 이 양도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는 오직 개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법인은 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느냐? 법인이 소득을 발생시켰다. 그러면 법인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오직 누구한테만 과세한다고요? 개인한테만 부과한다고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요. 거기 이제 프린트물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과세 요건에서 중간에 그 광의의 납세의무자 해가지고 이 넓은 의미의 납세의무자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죠. 첫 번째가 본래 의미의 납세의무자라 해서 협의의 납세의무자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의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협의의 납세의무자, 본래 의미의 납세의무자부터 설명할게요. 거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과세 대상에 의해서 정해진 납세의무자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과세 대상에서 그죠? 정해져 있는 납세의무자를 우리가 협의의 납세의무자 또는 본래 의미의 납세의무자라고 한다고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자, 취득세는 아까 대상이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가 대상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삼으면 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으면 되죠. 그래서 그걸 줄이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그래서 소유권 취득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지금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죠. 그럼 납세의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등기등록 행위를 하는 자요. 그죠? 그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과세가 되죠. 그럼 납세문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줄이면 재산의 소유자, 그죠? 소유자가 납세문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죠. 그럼 납세문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줄이면 양도소득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대상에서 정해준 납세무자를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 본래 의미의 납세무자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런데 본래 의미의 납세무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세금을 대신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본래 의미의 납세무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고요? 납세의무의 확장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납세의무의 확장 개념에 뭐가 있다고요? 2차 납세의무자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다? 그렇죠. 연대 납세의무자라는 것도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책 28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제 28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래에 납세무자가 있고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의 납세무자 있지요. 그래서 본래의 납세무자는 세법에 의해서 정해진 납세무자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자고 등록면허세는 등기권리자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재산의 소유자고, 그죠? 그 다음에 소득세는요, 소득을 얻는 자고, 그죠?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요, 29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2번에 뭐 나와요? 연대 납세무자 나옵니다. 연대 납세무자. 자, 그럼 그거 읽어볼게요. 연대 납세무자.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각각 전액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공동의무 관계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연대 납세의무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보니까 동그라미 1번과 3번처럼 공동으로 재산을 갖고 있거나 공동으로 상속을 받거나, 그죠? 공동으로 취득을 하거나, 그죠? 그러면 공동으로 무언가를 같이 하면 연대해서 납세의무를 져야 된다. 그래서 과점주주 상호간에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도 공동으로 무언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그죠? 가불병 세 사람이 부모로부터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그 상속세나 취득세를 각자 지분별로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가불병 세 사람이 각각 지분을 3분의 2씩 재산에, 그죠? 상속받기로 했다. 그러면 그 상속받기로 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행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상속받은 재산 자체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는데, 그죠? 세금을 어떻게 내면 된다고요? 각자 지분별로 3분의 2씩 내면 된다고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재산을 매각을 하고, 그리고, 그죠? 주소도 말소를 시킨 뒤에 어디에 도피를 해버렸다 하면, 그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한테 현실적으로 세금을 거두기가 힘들겠죠? 왜? 갑의 주소도 알 길이 없고, 갑의 재산도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동으로 상속받은 을병 있죠? 을병 보고 갑세금 전액에 대해서 대신 내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을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연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을병 세 사람은 어떤 의무를 지게 된다고요?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대 납세 의무에서 뭐, 그죠?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 뭐 1, 2, 3, 4번 이렇게 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번, 3번은 뭐 공동으로 취득하나 공동으로 재산을 갖고 있을 때, 동그라미 2번 과점주 상호간, 동그라미 4번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거 나오죠? 예, 요거는 그때 양도소득세 할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2차 납세의무라는 것도 있다. 자, 2차 납세의무 한번 읽어볼까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가름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우리는 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 자, 그래서 2차 납세 의무의 종류가 4가지가 나와요. 기역, 니은, 뒷글, 리얼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동그라미 리얼에 대해서 출제를 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그라미 뒷것도 같이 알아주면 좋겠다. 그럼 동그라미 뒷것은 이제 과점주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나중에 취득세 할 때 얘기할게요. 자, 과점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회사의 법인의 주식을, 그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자를 우리가 과점주주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세한 거는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그럼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아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이랬죠? 그죠? 가점주주 상호간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이랬잖아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가점주주한테 취득세라는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가점주주라는 세금한테 현실적으로 세금을 거두기가 힘들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 법인한테 가점주주의 세금을 대신 내라 얘기해요. 그럼 그 법인은 뭐가 된다고요? 2차 납세 문제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중주 같은 경우는 가중주 상호간에는 뭐가 있고요? 연내납세무가 있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중주를 대신해서 누가 세금을 내면? 예, 법인이요. 세금을 내면 그 법인은 어떤 의무를 지게 된다고요? 이차납세무를 지게 된다고. 일단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가중주 뒤에 나오니까 또 그때 세세하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얼에. 자, 동그라미 리얼이 이제 결국은 시험 문제 이제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동그라미 리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양수인이 2차 납세물을 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사업에 양수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무자가 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는 양수인한테 그 부족세액을, 그죠? 납세물을 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사업에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 돼 있죠. 거기에 앞에다가 양도 양수 앞에다가 한자를 더 집어넣으세요. 뭘 집어넣냐면 포괄적 이런 말 넣으세요. 포괄적 양도양수가 있을 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갑이 있고요. 을이 있어요. 갑이 있는데 주점을 운영합니다. 주점. 가족 같은 단란한 주점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주점을 운영하면서 이제 술을 팔겠죠? 예, 술을 팔게 되면은, 그죠? 술을 팔 때마다 그게 부가가세가 이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가가세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갑이라는 사람이 장사가 엄청 잘 돼서 매출도 굉장히 잘 오르는데, 그죠? 세금 내기 싫어갖고 부가가세를 내체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세관청이 안 되겠다. 그죠? 이 사람한테 뭔가 조치를 취해갖고 세금을 거둬야 되겠다 하고 행동을 취하려고 하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눈치를 딱 까고 저 을이라는 사람한테 가게를 이제 팝니다. 가게를 파는데 어떻게 파느냐 하면은 포괄적으로 가게를 양도 양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수죠. 자, 그러면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를 한다. 자, 포괄적으로 양수를 한다는 말이 뭐냐? 갑이 을한테 가게를 파는데, 그죠? 가게 간판 그대로 쓰고요. 거기 있는 직원도 그대로 쓰고요. 업종도 그대로 유지하고요. 메뉴도 그대로 안 바꾸고 그대로 쓴다고. 그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고요? 포괄적으로 사업체를 양도 양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포괄적으로 그 사업체를 싹 팔아먹고 난 다음에 종족을 감춰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세관청은 갑이라는 사람한테 현실적으로 세금을 거두기가 어렵죠. 그럼 이제 누구한테 세금을 거둔다고요? 예, 을한테요. 갑의 세금을 대신 거둔다고. 그러면 을이 뭐가 된다고요? 2차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세관청은 왜 을이라는 사람한테 2차 납세물을 지우게 되느냐? 우리가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그죠? 이런 방법이 있다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데 이 사업체를 접기는 싫어요. 근데 세금은 내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가격을 을이라는 사람한테 파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는 쏙 빠지고, 그죠? 세금을 포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을 보고 대신 장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을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지사장이라고 해요. 바지사장. 명의만 을 명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일 가능성이 높다? 갑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처를 포괄적으로 양수양도를 하게 되면, 아시겠죠?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람은, 그죠? 예, 2차 납세물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수양도 받을 때는 반드시 그 양도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리를 잘 봐두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D 것도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연내납세물을 지고요. 그 과점주주가 세금을 안 냈을 때 그 법인이 세금을 대신 내야 될 의무를 지게 되면 그거는 뭐라고요? 2차 납세물을 지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시게 되면 30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게 되면은 납세 보증인 나와 있죠? 그래서 납세자의 국세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납세 보증인이라 하고, 그죠? 이 납세 보증인 같은 경우도 납세무의 확장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광의 넓은 의미의 납세무자는 본래의 납세무자에다가 납세무의 확장 그 두 가지가 이제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물 맨 아래에 보시게 되면 이제 과세표준과 세율이 나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이라는 것을 곱하게 되면은 산출세액이라는 것이 계산이 된다 그랬고요. 요거는 얼마만큼 세금 거둘 거냐, 요거를 정하는 거죠. 얼마만큼 세금 거둘 거냐.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요. 이때 산출세액이 나중에 여러분이 납부할 세금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과세표준이라는 게 뭐냐 이러니까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기초로 삼는 것을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과세표준을 표시하는 방법, 과세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세금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과세표준을 표시할 때 금액으로 표시하는 세금, 이걸 우리가 종가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과세표준을 표시할 때 수량으로 표시하는 세금 있죠? 이것을 우리가 종량세로 한다는 얘기예요. 종량세라고 이름 붙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과세표준을 표시할 때 가액으로 표시하는 세금은 뭐다? 종가세. 그 대신에 과세표준을 표시할 때 수량으로 표시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요? 종량세. 그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세금은 과세표준이 전부 다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고요. 가령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물건의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 내가 부동산을 사는데 1억 주고 샀다. 그러면 그 1억 원이 뭐가 된다고요? 과세표준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이죠. 소유하고 있는 재산가액. 종합부동산세도 역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이고요. 그 대신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양도할 당시의 금액이죠. 금액.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세금들은 전부 다 과세표준이 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종가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서 세금을 분류를 해보면 취득세도 종가세고, 자, 등록면허세는 건너뛰고요. 재산세도 종가세고, 종합부동산세도 종가세고, 양도소득세도 종가세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 등록면허세는요, 과세표준을 가액으로 표시하는 종가세적인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을 수량으로 표시하는 종량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내용도 같이 있다고. 자, 그래서 종가세와 종량세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세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 등록면허세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종량세에 해당되는, 그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 예가 자, 등록면허세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그죠? 등기등록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등기에 대해서 종량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냐? 이러니까, 그죠? 변경이나 말소 등기요. 자, 변경이나 말소 등기 같은 경우에는, 그죠? 한 건당 6,000원으로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6,000원. 그러면 이때 한 건, 두 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건수예요, 건수. 그래서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가 안 되고 뭐로 표시가 되었다고요? 건수와 같은 양으로 표시가 되었다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과세표준을 양으로 표시한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종량세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시험 문제 요것도 지문에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중에서 변경이나 말소 등기는, 그죠? 한 건당 6,000원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양으로 표시가 되는 뭐가 된다고요? 종량세가 되는 거라고. 그 대신에 어떤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전하는 등기는 가액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종가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 중에서 권리의 취득 이전에 대한 등기는 종가세고, 변경이나 말소 등기는 뭐라고요? 종량세라고, 그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 이 세율을 표시하는 방법도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세율을 표시할 때 비율로 표시하는 거, 퍼센트지로 표시하는 거, 그죠? 그러면 그런 세금을 우리는
정률세라고 얘기합니다. 일정한 율을 정해서 과세한다. 정률세. 그 대신에 세율을 표시를 할 때 금액으로 표시하는 세금을 우리는 정액세라고 얘기한다고. 금액을 정해서 과세하는 세금. 자, 그런데 우리가 산출세액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세금이라는 것은 원래 납부를 현금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출세액은 항상 금전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요거 항상 금전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항상 금전으로 표시가 되려면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가 돼 있을 때는 거기다가 퍼센트지를 곱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율이 항상 퍼센트지 비율로 표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가세와 정률세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 대신에 과세표준이 양으로 표시가 되는 종량세 같은 경우 양에다가 퍼센트지를 곱하면 금액으로 계산은 안 되고 양으로만 계산되죠. 그래서 이렇게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표시가 되는 세금은 세율을 금액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종량세와 정액세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아까 등록면허세, 변경과 말소 등기 같은 경우 과세표준이 건수같이 양으로 나오니까 세율이 뭐로 표시가 됐어요? 6,000원과 같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종가세와 정률세는 따라다니는 거고 종량세와 정액세도 따라다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율 표시 방법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구분해 보면 종가세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세율이 뭐가 나온다고요? 정률세가 나온다고. 정률세가. 그 대신에 등록면허세처럼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으면 그죠? 세율은 정률세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예, 정액세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률세와 정액세 역시 두 가지 다 있는 세금이 뭐냐? 등록면허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정률세에 해당되는 세금. 이 정률세에 해당되는 세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는데요. 누진세하고 비례세로 또 구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3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0페이지에. 그래서 3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책 30페이지. 그거 보시게 되면 맨 아래 양갈로 4번에 세율 나와 있고 거기에 반갈로 1번에 세율의 표시 방법 해가지고 그죠? 동그라미 1번에 정률세를 나와 있죠? 예, 세율을 표시할 때 뭐로 표시했다고요? 퍼센트지 비율로 표시했다고.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정액세율을 해가지고 그죠? 세율을 표시할 때 화폐 단위 그죠? 금액으로 표시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과세표준 크기에 따른 비율을 해가지고 비례세율하고 누진세율이 나와요. 그래서 비례세율은 뭐냐 이러니까 과세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크기가 증가할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세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진세율 같은 경우 과세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도 점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누진세율이다. 그 대신에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그죠? 과세 표준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세율은 일정하게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비례세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자, 그래서 비례세율의 대표적인 예가 취득세라고 그랬어요.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것이 농지라든가 또는 그죠? 농지라든가 또는 주택이 아닌 이상은 항상 4%다 그랬죠. 4% 세율이. 그러면 이렇게 4%를 적용할 때 내가 1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도 4%고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도 4%고 10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도 4%라 그랬어요. 그래서 과세표준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세율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고요? 비례세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비례세율이라는 세율 구조를 갖고 있는 세금을 비례세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누진세라는 게 뭐냐? 누진세라는 것은 과세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상속세, 증여세고 우리가 공부하는 세금 중에서는 소득세가 바로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세금은 이렇게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세금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인세와 물세라는 걸 또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게 되면, 프린트물 한 장 넘겨보시게 되면, 프린트물 2페이지에 프린트물 3페이지네요. 프린트물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매니에 양갈로 2번에 인적 기속 여부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물세와 인세로 구분한다. 자, 물세와 인세로 구분한다. 자, 그래서 거기에 물세는 어떤 세금이냐 이러니까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대신에 인세는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는 말이 뭐냐? 조세 부담 능력이라는 것은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진세 체제로 세금을 거둔다는 얘기는 과표가 높을 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 얘기는 세금 낼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인세라고요. 인세. 사람 중심으로 가사하는 세금이라고요. 그 대신에 과세 표준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거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세금 낼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일 때, 물건 중심으로 과세할 때는, 그죠? 예, 비례세 구조로 세금을 거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인세에 해당되는 세금은 세율이 전부 다 어떤 세율이라고요? 누진세라고. 그다음에 물세에 해당되는 세금은요, 전부 다 비례세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적 기속 여부에 따라서 세금을 분류할 때 우리가 공부하는 이 5가지 세금이 어떻게 분류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취득세는 물세예요. 등록면허세 물세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건너뛰고 종합부동산세 인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인세입니다. 자, 그 대신에 재산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재산세는 물세의 성격도 갖고 있고 그와 동시에 뭐예요? 인세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물세, 인세 두 가지 성격 같이 갖고 있는 세금 뭐냐? 재산세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물세, 인세를 구별하는 이유가 세율을 위해서도 구분은 하지만 납세지 때문에서도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납세지 때문이라도. 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각각 을이 매매를 한다 그랬어요. 매매. 뭘 매매했느냐? 자, 부동산을 매매를 했다. 자, 근데 이 부동산은 어디에 소재하는 거냐? 부동산의 소재지는 자, 서울이라고 합시다. 서울특별시. 그 대신에 매매하는 당사자, 각각 을 있죠. 각각 을. 각각 을의 주소지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소지는 자, 양산시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갑은 부동산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이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느냐?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그 대신에 을은 그죠? 부동산을 대한 소유권 취득 행위를 하게 되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전부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어느 지역에 있는 과세관청에 찾아가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물세입니까? 인세입니까? 인세죠. 인세. 인세니까 납세지가 어디가 된다고요? 그 사람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산시에 있는 세무서에 찾아가서 신고 납부하면 된다. 왜? 요거는 국세니까. 그 대신에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물세입니까? 인세입니까? 물세라고 돼 있죠. 물세. 그래서 물세는 납세지를 뭐로 한다고요? 물건의 소재지로 한다고. 그러면 물건의 소재지가 어디요? 서울이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과세관청에 찾아가서 신고 납부하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세에 해당되는 세금은 납세지를 정할 때 뭐로 한다고요? 물건의 소재지로 한다고. 그죠? 물건의 소재지로 한다고. 그 대신에 인세에 해당되는 세금은 납세지를 정할 때 개인일 때는 납세지를 뭐로 한다고요? 개인의 주소지로 한다고요. 개인의 주소지로 한다고. 자, 그런데 재산세는 물세와 인세 두 가지 성격 다 갖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납세지를 두 군데로 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납세지는 한 군데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재산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통일을 해놨느냐? 어디로 통일을 해놨느냐? 그죠? 물건의
소재지로 통일을 해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납세지 물을 때는 주로 재산세를 많이 묻더라. 그죠? 왜냐? 헷갈리니까. 물세인세 두 가지 다 갖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각각 세금별로 납세지도 꼭 기억을 해 두시라.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죠? 우리가 세율, 그죠?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서도, 그죠? 세금을 다 구분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이제 세율 구분 중에서 또 봐야 될 것이 뭐냐? 자, 여러분 프린트물 이제 2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프린트물 2페이지. 프린트물 2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직접세하고 간접세 나와 있습니다. 자, 직접세와 간접세.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세, 간접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죠?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뭐예요? 롯데리아죠, 롯데리아. 그죠? 예. 롯데리아 얘기했잖아요. 자, 롯데리아에서 소비자가 자, 콜라를 한 잔 사 먹는다 했어요. 콜라 한 잔 사 먹는다. 그랬을 때 콜라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롯데리아에서 1,100원을 달라 했잖아요. 1,100원. 그래서 소비자가 영수증을 딱 들여다보니까 콜라의 공급 가액은 1,000원이란 말이에요. 1,000원.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세금이 얼마 붙어 있다고요? 100원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합쳐서 얼마라고요? 1,100원에 콜라를 사 먹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금 공부를 하시니까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마다 영수증을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그죠? 그러면 내가 뭘 샀느냐 그것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세금이 얼마 붙었나. 그죠? 그것도 좀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산 금액에, 그죠? 예. 공급가액은 90% 정도 돼 있을 거고 나머지 10%는 뭐라고요? 부가가세라는 세금이 붙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물건에 보면 부가가세가 면세되어 있는 물건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부가세가 이제 면세되어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산품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브로콜리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사시게 되면 그거는 부가세가 면세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로는 요구르트를 샀는데, 그죠? 예. 그 영수증에는 브로콜리를 이렇게 찍혀 있다고.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보통 가게에서 잘못 찍었다기보다는, 그죠? 예.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제품명을 바꿔놓는 경우가 있다. 그죠? 왜냐하면, 그죠? 브로콜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니까? 면세가 되니까 10% 세금을, 그죠? 예. 결국에는 안 내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영수증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항상, 그죠? 공급가액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부가가세가 붙어 있다고. 자, 그러면 이 부가가세라는 세금은 누가 납부를 해야 되느냐? 물건의 공급자가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의 공급자인 롯데리아가 부가가세에 뭐가 된다고요? 납세 문자가 된다고. 자, 그런데 이 롯데리아가 지 돈 갖고 세금 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롯데리아는 물건을 팔 때, 그죠? 가격을 붙일 때요. 뭘 포함해서? 부가가세를 포함해서 가격을 붙여서 결국은 그 돈을 누구 보고 대신 내게 만든다? 소비자 보고 대신 내게 만든다고. 그래서 이 소비자가 이 부가가세에 세금의 부담자, 담세자가 된다. 담세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세금의 경제적 부담자라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부가가세라는 세금은, 그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따로 있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납세무자가 담세자가 불일치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세금을 우리 뭐라 얘기한다? 간접세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조세의 정가가 예정되어 있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세의 정가가 예정되어 있는 세금 또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 이것을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고요? 간접세라고 얘기한다고. 간접세.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학계론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학계론. 자, 학계론에 보면은 조세의 귀착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탄력성 공부할 때 조세의 귀착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예를 뭘 들어요?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거 그런 걸 예를 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재산세라는 세금은 원래 납세무자가 누구예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무자죠.
자, 그러면 임대인하고 임차인 중에서 누가 재산의 소유자입니까? 임대인이 재산의 소유자죠. 그래서 임대인이 재산세 납세 무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임대인이 지 돈으로 세금 내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죠? 임대료를 측정할 때요. 임대료를 책정을 할 때 자기가 올해 내야 될 재산세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봅시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재산세라는 세금의 납세무자는 누군데? 임대인인데, 임대인이 지 돈 갖고 세금 안 내고, 그죠? 그 세금을 누구한테 전가시키고 있어요? 임차인한테 전가시키고 있죠. 자, 그래서 학개론에서는, 그죠? 뭐 탄력성 여부에 따라서, 그죠? 그죠? 이렇게, 그죠? 임대료를 올렸을 때, 자기가 낼 임대료를, 그죠? 전가시키기 위해서 임대료를 올렸을 때, 그죠? 총수입이 느냐 주느냐에 따라서, 그죠? 임대료를 전가시켜야 되느냐, 그죠? 안 시켜야 되느냐, 뭐 그런 걸 묻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학개론에서 얘기하는 조세의 정가라는 것은 사적 정가를 얘기한다고 해요. 사적 정가. 사적 정가라는 것은 뭐냐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사적으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세금을 떠넘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법에서 얘기하는 조세의 정가 있죠. 세법에서 얘기하는 조세의 정가는 공적 정가를 얘기한다고. 공적 정가. 공적 정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법에 세금을 누구한테 정가시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학개론에서 얘기하는 사적 정가는 세법에서의 조세의 정가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학개론에서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를 누구한테 떠넘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법에서 간접세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얘기하는 간접세는 뭐예요? 공적 정가를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꼭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이 간접세 이제 대표적인 세금을 이제 부가가치세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에서 11%를 떼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주면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 그랬어요? 지방소비세라 한다 그랬어요. 지방소비세. 그래서 항상 부가가치세 있는 곳에 지방소비세가 따라다닌다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별도로 세금을 따로 징수하지 않아요.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거둘 때 지방소비세도 같이 거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거둔 다음에 거기서 몇 프로를 떼서 11%를 떼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주면 그걸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 지방소비세란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를 100원 거뒀다. 그러면 100원 중에 89원만 부가가치세인 국세가 되는 거고, 그죠? 11원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지방소비세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는 특징을 똑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항상 나오면, 그죠? 그 내용에, 그죠? 부가가치세가 나오면 지방소비세도 항상 같이 따라서 기억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간접세에 해당되는 세금이 그 프린트물 맨 아래에 보시게 되면 2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나오고 인지세 나오고 또 뭐도 나와요? 지방소비세도 나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나오면 항상 지방소비세도 같이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조세의 분류가 프린트물 3페이지 보면 그 양갈로 3번에 독립성 여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양갈로 4번에 부동산 경제활동에 따른 분류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내용 한참 봐야 되니까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